안녕. 안녕. 움직이는 태연이다. 잠시만 미안해 웨이브. 나 인공 눈물 한 번만 넣을게. 키기 전에 넣을 걸. 잠깐만. 잠깐만. 시원하다. 음. 넣었어요. 건조했나 봐 눈이. 안녕. 전 지금 팬싸 끝내고 왔습니다. 숙소. 우는 거 아니고요. 인공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 거의 다 썼어. 근데 이거는 들고 다니는 용도는 따로 있고 이거는 숙소에서 쓰는 용. 근데 원래 이거를 들고 다니는 용도여서 체온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크아 체온입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다가 거의 다 써서 얘 숙소에 두고 새 거를 다시 들고 다녀요. 맞아. 아니 근데 옷이 하얘가지고 채팅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보여요. 네, 저는 지금 숙소 하우스입니다. 아니 닭가슴살 못 먹었어요. 제가 아까까지 프롬 하다가 숙소 도착해서 나 닭가슴살 데우고 올게 이랬는데 뭐 속도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 못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라이브가 우선입니다. 얘는 제가 키우는 사막여우예요. 제가 그냥 여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막여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막여우가 좋아하는 제 여우 말이 안 나와. 오늘 진짜 영통을 진짜 많이 하고 왔어요. 팬싸 끝나고. 그냥 여우 아니고 사막 여우여야 돼요.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고요. 오늘 저도 너무 좋았어요. 여기도 이건 인형 아니고 이건 물통이에요. 얘 좋아하는 거 버피아 친구들 디즈니. 이거는 인형 아니고 열면 짜잔 텀블러가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물 마실 때 쓰면 좋지만 예뻐서 산 게 크고 자주 쓰는 거 스탠리랑 그냥 여러 텀블러들. 얘는 그냥 진짜 약간 관상용이 됐어요. 제 침대 옆 탁상이. 그렇습니다. 텀블러에는 물 넣어놔요. 그쵸? 물이나 최근에는 레몬즙 같은 거 넣어서 그냥 물은 아니고 레몬즙 넣은 물도 넣고 얼음 같은 거 넣으면 되게 안 녹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니 제가 이거 팬싸 의상 아니고요. 팬싸 의상은 근데 웨이브 봤잖아. 내가 프롬에 포토이즘 보냈는데. 그 핑크색인데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구조가 똑같아. 그리고 오늘 입은 옷도 이렇게 해서 핑크색 그런 블라우스였고 그쵸 비슷하던데요 그쵸? 구조가 똑같아. 그거 핑크색을 입고 할 순 없어요. 왜냐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돼 가지고. 근데 마침 오늘 내가 사복을 또 괜찮은 거 입었어. 그래서 그대로 이것도 라이브 사복 입고 켰습니다. 사실 뭔가 트리플스 하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지만 저한테는 라이징 그 데뷔 무대 완전 패딩 입고 하는 그런 무대잖아요.
내가 다시 재데뷔를 해서 막 무대에 선다면 또 막 이런 거 입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블랙 패드 입고 랄랄랄라 이런 거 해 가지고 약간 의도한 바와 다르지만 뭐 그래. 흔하지 않으니까. 그쵸. 멋있긴 했죠. 난 내가 패딩을 입고 데뷔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엠카 착장은 저는 진짜 막 헐벗었지만 물론 쇼케는 패딩을 입고 했잖아요. 진짜 막 무장을 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등짝 네 그랬죠.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서 웨이브 알지 않아요? 그 등짝이라고 말하기는 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등 의상의 그 착장 이름 10명 착장 이름은 패딩착이었어요. 내 옷에 패딩이 어딨는데. 근데 이 썰 내가 풀으면서 진짜 하도 많이 풀어 가지고 웨이브 좀 지겨울 수 있어. 근데 처음 듣는 웨이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라이징 시절에 그 쇼케 의상은 아마 블랙착이라고 불렀고 엠카 첫방 의상이 패딩착인데 그 두 개가 어쨌든 뮤비 의상이기도 하니까 그 두 의상을 제일 먼저 피팅을 했었단 말이에요. 블랙착 오케이. 블랙착 다 뭐 어두침침 블랙 소녀들이고 패딩착을 피팅을 한대요. 그래서 이름이 패딩착. 그리고 피팅 끝나고 오는 멤버들 보면 다 의상에 뭔가 패딩이 하나씩 있어. 뭐 수민이 그 노스페이스 패딩하고 뭐 쇼 패딩 뭐 아니면 바지가 패딩 재질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바지 약간 그런 카고 바지 같은 거 입고 위에 좀 딱 달라붙는 근데 등은 없는 그래서 원단을 등 걸 안 썼네?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입고 이렇게 나갔어. 그리고 패딩착이니까 이제 '아 여기에 위에 겉옷을 입나 보다.' 하고 이렇게 위아래 다 입고 이렇게 나갔다요. "네 채연 씨 이제 끝. 채연이 이게 끝." 이러시는 거예요. 사진 찍을게요. 그래서 "에? 아 뭐 위에 더 입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피팅 때만 없고 뮤비 찍는 날 아니면 음방 첫날에는 위에 겉옷이 있겠구나."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엠카 첫날 그게 끝이래요. 패딩착이래. 내 옷에 패딩이 어딨는데? 패딩착을 입겠대 엠카 때. 패딩 어딨어 내 옷에. 그랬죠. 진짜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착장 10 명의 착장 이름이 패딩착이라는 게 나는 좀 쪼금 어이없다? 그치만 옷은 예뻐서 좋았어요. 체리톡이랑 터치 활동 때 이야기도 그럼 하나씩 해 볼게요. 체리톡은 사실 활동 얘기를 할 게 없는데 좀 슬프네요, 할 게 없다고 하는 게. 근데 뭐 터치를 좀 많이 했으니까. 체리톡은 뭐 한다면 음 뮤비 지연된 게 기억이 나요. 그거 진짜 저희 멤버들도 막 걱정했거든요. "야 우리 뮤비 왜 안 뜨면 어떡해." 그래서 "아 그래도 뜰 거야. 그럼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얼마나 대단한 CG를 하시려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다행히 잘 떠 가지고 전 체리톡은 그냥 뮤비의 체연 방 세트 진짜 너무 행복했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세트기도 했고 또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나? 어쨌든 그런 스태프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채연의 방 세트를 정말 공들이셨다고 들어 가지고 그때 현장에서도 진짜 약간 감동 맥스 찍은 채로 촬영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북이, 채북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죠. 그 거북이 이름은 못 들었는데 어쨌든 뮤비상에서는 제가 키우는 거북이로 나오니까 채북이라고 제가 지어 가지고 근데 그 거북이는 저한테 안 썼어요. 제 손에 실수한 거북이는 아리아 거북이고 그 아리아 거북이랑 웃지 마. 체리톡 거북이랑 다른 거북이입니다. 심지어
체리톡 거북이가 좀 더 컸고 아리아 거북이가 좀 더 아기 거북이였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좀 다른 거북이야. 웨이브 이거 은근 모르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아리아 거북이보단 체리톡 그 체험방에 있던 거북이가 좀 더 정이 가요. 절대 제 손에 실수를 해서 그 거북이가 저한테 감점받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근데 아리아 거북이는 딱히 저랑 그런 사연이 없어요. 체리톡은 내가 키우는 거북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체리톡 그게 막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게 아니라 "거북이 보러 올래?"잖아요. 그게 "내 방에 있는 거북이 보러 올래?"라는 약간 그런 플러팅 아닌 플러팅이거든요. 근데 나 그거 알아요. 내가 SNS에서 봤는데 좀 어이없는 플러팅이거든요. 그거 있잖아. 이제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는 거야. 플러팅을 해야 돼." 맞아. 고양이, 고양이. 그래서 "아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 고양이 진짜 귀여워." 그래서 "헉 고양이 귀여워?" 그래서 고양이를 봐. 근데 고양이가 어디 없어. 태연아 고양이가 어딨어?" 했더니 내가 "냐옹." 나는 그거 보고 진짜 어이없었어. '이게 뭐야?'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플러팅을 살면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웨이브한테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어이없긴 해. 뭐야 그게. 근데 진짜 나는 고양이가 좋아서 보러 간 사람은 얼마나 어이없겠어.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산으로 갔는데 체리떡 거북이는 "거북이 보러 올래?" 그런 플러팅을 위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리아 거북이는 그냥 뭐야 씬 설명에도 거북이를 이렇게 만지며 뭐 그리워하는 체연, 슬퍼하는 체연, 아련해진 체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거북이를 보면서 아련해야 되지? 그래서 현장에서 그 티칭 액팅 티칭 듣는데 이제 "이 거북이는 뭐 전 연인과 같이 키웠던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거북이와 함께 뭐 하세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대표님께 "혹시 이 거북이가 그 크아 체리톡 거북이랑 약간 연장선인가요? 세계관이 이어지는 건가요?" 이어지는 것도 괜찮다." 해서 약간 '현장에서 이어지는 걸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실시간 채택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럼 이 거북이는 그럼 나 혼자 키우지 않았나 크아 체리톡 때? 누구랑 키웠지 같이? 그래서 거북이를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씬을 찍었죠. 그리고 걔가 내 손에 어 실수했지. 좋은 경험을 했죠. 좋은 경험이라 해야 되나? 값 값진 경험도 아니고 어디 가서 못 해볼 경험을 했죠. 다들 웨이브 이거 보고 있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거북이가 내 손에 실수 당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전 있어요. 부럽다고? 거짓말. 왜 다들 부럽대? 거짓말 치지 마요. 뭐가 부러워? 거북이가 부럽다고? 뭐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다들 볼 일은 화장실에서? 근데 거북이가 그때 체리톡 뮤비 때 제가 했던 거북이 주인분께서 제 앞에 있었어요. 계셨는데 이제 먹이 같은 것도 주고 근데 일부러 좀 안 먹이고 오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뮤비 때 상추였나 무튼 채소를 계속 줘야 되는데 많이 주면 나는 배부를까 봐 "이거 계속 줘도 되는 건가요?" 했는데 일부러 밥 좀 많이 안 주고 왔다. 많이 드려도 된다." 하셔서 네. 저 포함해서 막 우리 멤버들도 계속 먹여 주고. 근데 거북이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느림보 거북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 그냥 진짜 동화 속에나 있는 말이구나.' 했어.
빨랐어요 생각보다. 그치. 맞아요. 생각보다 빨라요. 맞아, 맞아. 물속에선 그쵸. 더 빠르겠죠? 물에서는 그리고 마크에 나오는 거북이도 진짜 빨라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죽인 건 아니고 때려 봤는데 빠르던데. 마크 요즘에 하진 않아요. 안 한 지 진짜 몇 달 된 것 같고 그때 프롬에서 마크 언급했을 때가 마지막으로 한 것 같고 사실 마크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뭐든. 안 한 지 할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해야 재밌지. 맞아.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근데 또 멤버들이랑 또 같이 안 해서 언젠간 또 해야죠. 트렌드 쇼퍼 어땠어? 너무 예쁘던데. 일단 포스터 촬영이랑 첫 녹화만 진행을 했고 포스터로 먼저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뭔가 너무 대선배님들 라인업에 제가 있어서 놀랐죠, 이브. 저도 놀랐어요. 촬영했을 때 당시에도 어 그 선배님들 네 분 처음 뵙고 인사드리고 어 저도 사람이에요. 엄청 저도 긴장했었어요. 얌전히 잘 촬영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 VCR 따로 녹화하고 다 같이 그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그런 촬영인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서 또 막내고 하다 보니까 그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막내의 상큼한 자리 그런 분위기를 또 원하셔서 근데 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차분하기보다는 말할 땐 물론 차분해야 되지만 좀 더 상큼하게 발랄 막내 그런 느낌으로 계속 앞으로 녹화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웨이브도 알다시피 PPL도 맞지만 저도 거기서 알게 된 제품 중에 진짜 좋은 것도 많이 발견하고 또 받아서 어 정말 세상에 좋은 게 많다 싶기도 하고. 발 마사지기 하는 채연이 귀엽던데. 근데 그거 진짜 아팠어요. 그 발바닥 마사지하는 거는 처음 해 보는데 그게 그 근육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동 그 찌릿찌릿한 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선배님께서 제일 이제 센 강도로 하면 아플 거다 해서 나는 진짜 리얼한 리액션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이 "약하게 하면 안 된다. 나는 프로다. 그대로 해야겠다, 연기하지 말고." 해서 난 최대치로 하고 맞아. 나 무리했어. 무리했어요. 그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센 걸로 하면 안 된대요. 처음에 좀 약하게 하고 센 걸로 이렇게 차차차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센 걸로 해 가지고 아팠어. 괜찮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약한 것부터 하세요. 네. 꽤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웨이브의 의견을 하나 반영을 했는데요. 저번 라이브 때 이렇게 손으로 들고 라이브 했었잖아요. 근데 어지럽다고 하는 댓글이 몇 개 좀 봤어 가지고 네 거치대를 샀어요. 네. 라이브 하려고 거치대 샀는데 라이브를 못 해 가지고 최근에 이 거치대 써야 되는데 라이브 하려고 사 가지고 네 배송을 시켰고요. 뭐 아는 거 없어서 그냥 제일 첫 번째 뜨는 거 샀죠 뭐. 그래서 지금은 손도 자유롭고 웨이브 눈도 좀 편하지 않을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손민수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거 흔들리네. 그러면 뭔가 고정할 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냥 검색해서 첫 번째 뜨는 거 그냥 시켰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면 사야지. 피드백 짱이다. 진짜 더 노력하는 채연이가 될게요. 아 잘 때도 쓰면 되죠. 아 근데 왜 내가 최근에 그 글을 봤어요. 불을 끈 방에서 가장 시력 눈에 제일 안 좋은 게 불 끈 데서 폰 화면 켜 두고 폰하는 게 눈에 진짜 안 좋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의식하고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데 사실 요즘은 머리만 대면 자니까 그냥 알람 맞춰 두고 폰 이렇게 충전해 두고 옆에 자요. 아 그리고 TMI는 제가 침대에 인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었는데 인형이 너무 많다 인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내 침대인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형들이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험하게 자는 건 아닌데 어릴 때에 비해서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좀 덜해졌는데 자고 일어나면 인형들이 자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인형이 발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발로 찼거나 아니면 떨어뜨렸겠지. 맨날 아침마다 인형을 줍고 침대에 다시 올려놓는 그 일상이 좀 지겨워서 본가에다가 인형을 좀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침대에 있는 인형은 저 그 좀 큰 강아지 인형 알죠? 첫 라이브 때 보여줬던 거. 그거 하나랑 그 뭐야 이거 저 태국 스케줄 갔을 때 공항에서 샀던 이 케어베어스 요 인형만 남겨뒀어요. 그 저 가평 시절 시그널 안에 웨이브 있나? 그때 제가 에스더 러브스유 토끼 인형 큰 거 알아요? 피치 색깔 토끼 인형 에스더 러브스유. 기다란 거. 그거를 그거는 그때 산 게 아니고 그건 저 버스터즈 했을 때 팬싸인가? 아무튼 그때 선물 받았던 인형을 이제 본가에 오래오래 애지중지 갖고 있다가 이제 가평 입주했을 때 제일 아끼는 인형 하나만 들고 가자 해서 그 인형이 채택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인형이 진짜 많아요, 선물 받은 거. 방에도 많고 뭐 아무튼 잘 수납이 되어 있는데 가평하우스 입주했을 때 하나만 들고 가자 해서 들고 갔던 게 그 토끼 인형이었고 그 뒤로 이제 서울로 하우스 이사하고 하면서 계속 함께 했던 게 그 토끼 인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토끼 인형은 이제 다시 본가로 보냈습니다. 이제 스케줄에서 사온 인형 하나 남겨 놓고 저거 선물 받은 큰 강아지 인형 하나 남겨 놨어요. 토끼 탈락은 아니고요. 그냥 뭐 다시 제자리 돌아간 거죠. 맞아. "어른이 돼 가는구나." 댓글에 있는데 그 얘기를 제 친구도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소위 말하는 예쁜 쓰레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상 그거 살 때는 기분 좋은데 어 빠르면 하루 길면 일 주일 후면은 되게 필요 없어지는 그런 눈에만 보이면 눈으로만 봤을 때 이쁘고 실용성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점점 그냥 뭐랄까 그런 게 눈에 요즘 좀 안 들어오기도 하고 좀 비워내는 것 같고 정리도 하고 그냥 네 인형 막 집에 갖다 두고 그냥 친구가 막 "야 이런 거 너 좋아할 것 같은." 하고 보내면 "아 근데 나 이제 이런 거 딱히 사고 싶진 않다." 이렇게 그냥 "너 점점 어른이 돼 가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실바니아는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웨이브가 이 심리를 이해를 할까요? 실바니아는 너무 좋은데 뭔가 마음이 아파. 왜냐면 알죠 웨이브 넷설. 엄청 많았잖아. 나 진짜 몇백만 원어치 그 막 집도 두 채 있고 백화점도 한 채 있고 놀이터도 한 두 채 정도 있었어. 그 많은 거를 이제 알죠 프롬에. 나 프롬 하는 사람들 다 알지. 저희 엄마께서 네 저 다니던 어린이집에 다 기부하셔 가지고 저랑 상의도 없이. 근데 이썰도 제가 억울해 가지고 진짜 한 수백 번 얘기해 가지고 이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실바니안을 쪼끔씩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 이미 나는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물론 내가 진짜 뭐 어린이집 기분은 너무 좋죠 저도. 근데 뭔가 '나한테 말이라도 해 주지.' 약간 이런? 근데 뭐 다 지나간 건데 어떡해. 근데 이게 제가 더 그게 아쉬운 게 뭐냐면 돈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아까운 말은 아니고 다 선물을 받았던 것들이라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거야. 뭔지 알죠? 내가 만약에 내 돈 주고 샀어. 그럼 안 아까워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뭐 집도 청소되고 좋지. 내 방 더 넓어지고 좋지. 근데 다 선물 받은 것들이야.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 초콜릿 토끼 2층 집 알죠? 제일 그 실바니안 근본 하우스. 그거는 본의아니에서 받았어요. 그게 돌림판에 인형집 세트라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 본 사람들 알 거야 아마. 스마트 코딩 로봇 뭐 인형집 세트, 어린이 홍삼 세트 뭐 등등 해서 있는데 거기에 있던 인형집 세트가 실바니안 초콜릿 토끼의 2층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바니안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 제작진분들이 그냥 창고에서 하나 꺼내서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백화점 세트 실바니안 백화점 그것도 요만한 박스 진짜 요만한 박스 그것도 퇴근길에 이렇게 주시고 출연료 대신이라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별개인데. 근데 나는 사실 출연료 대신 실바니안 주셨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거야. "감사합니다. 출연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받았을 것 같아, 내 성격상. 무튼 그렇게 실바니안 뭔가 집 같은 거 받고 백화점 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막 작가님들이랑 피디님께서 이제 막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이제 대본 보고 있는데 저한테 막 쇼핑백을 주시는데 안에 실바니안 인형들이랑 토끼 가죽 어 고양이 가죽 놀이터 세트 뭐 침대 세트 이런 거를 막 따로 사서 직접 사서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 사다 주시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온 것들이거든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실바니안을. 그래서 그 실바니안이 없어졌을 때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엄마께 "엄마 그게 제가 아직도 어려서 그런 인형 장난감이 좋은 게 아니라요. 다 제가 일하면서 피디님, 작가님들께 다 선물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그게 다 제 뭔가 경력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뭔가 한 번에 막 여러 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주자주 주기적으로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방 잘 끝내고 실바니안 그거 들고 집으로 이렇게 퇴근하던 퇴근길이 기억이 나네요. 신나 가지고 그랬죠. 본의 아닌 제작진분들 채연이 육아하셨네. 지금 보니까 육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아직 어려 가지고 제가 막 다 어른 된 것 같고 다 큰 줄 알았거든요. 어림도 없지. 그냥 어른인 척하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았던 애기예요 그냥. 근데 뭔가 지금 제가 22 이잖아요. 나중에 더 20대 중후반 되고 30이 돼요. 언젠간 오겠지. 그러면 그때도 그때 지금의 나 22 살의 나를 또 애기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든 다 그러지 않나? 그때 제가 중3 때 시작했으니까 그 시절을 진짜 내가 막 다 큰 줄 알았단 말이야. 되게 성숙하고 어른 같고. 물론 그런 마인드 덕분에 그 바쁜 스케줄들을 소화한 것도 맞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기특하면서도 '아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2019년 그때 1년 동안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월화수목금 생방이고 토일은 드라마 찍고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생방 끝나고 다시 회사 가서 막 밀크티 타임 그 라이브 방송하고 다른 것도 스케줄 하고 그래서 이거 월화수목금 토일 월화수목금 토일 근데 그때 별로 안 힘들었어요. 물론 뭐 몸이 힘든 거는 그거는 내가 그냥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리고 막 되게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겉으로는 막 까불까불하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영락 없는 아기였다. 음. 지금도 아가. 아유 근데 웨이브 저는 밖에서는 22살 사회인입니다. 근데 웨이브한테는 아기 하고 싶네요.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챙담챙담. 아 그리고 뭐야 아까 보낸 포토이즘 본 사람? 아까 그 팬싸 의상으로 찍어서 보냈거든요. 예쁘딩. 오늘따라 더 청순해. 맞아요. 오늘 좀 평소보다 메이크업도 조금 좀 더 퓨어하게 연하게 하기도 했고요. 지금 입술이 좀 진하게 나오는데 아까 팬싸에선 그렇게 진하게 안 발랐던 것 같아요. 착색돼 가지고 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냐 이거 머리? 이거 그거라면서요. 저도 애니를 아직은 잘 몰라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나오면 그 캐릭터는 엔딩이 안 좋대요. 그래서 네 꼬닥한데요. 근데 저는 걸스 네버 다이 원곡자니까 안 죽습니다. 이거 해도 나는 네버 다이니까 나는 안 죽어. 미녀는 화장 덜어낼수록 더 예쁨. 그런가? 귀멸의 칼날에도 저 머리 있었는데 감동이었는데. 근데 저 귀멸의 칼날 봤는데 이런 머리가 있었나? 근데 저는 귀멸의 칼날도 봤고 극장판은 못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그 넷플에 나왔던 애니 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거. 예전에 봤었고 최근 거는 못 봤고. 극장판 재밌어요? 보고 싶어. 나랑 같이 보러 갈랭? 무튼 기칼이랑 그리고 저 좋아하는 애니메 사카모토 데이즈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미 보셨어요? 알았어요. 나랑 보러 가기 싫나? 사카모토 데이 트레이켄은 일단 기칼은 저는 기유랑 제니츠가 좋고요. 사실 저는 흑발 캐릭터를 좋아해요. 역캐든 남캐든. 역캐 남캐라고 말하는 거 맞죠? 기후 그래서 좋았고 근데 제니츠의 그 뭔가 분위기 평소에는 까불까불거리다가 싸울 때 그 병력 일섬할 때 번개 호흡 제 일형 병력 일섬 하고 하는 게 눈 감고 하잖아요. 그게 좀 오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사카모토 데이즈는 아무래도 흑발이 좋다고 했으니까 나구모가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구모랑 다 얘기해놓고 나구모랑 오히려 저는 기칼도 그렇고 사카모토도 그렇고 주인공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칼은 주인공 탄지로고 사카모토 데이즈는 신인가? 사카모토가 주인공인가? 아무튼 근데 신 위주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주인공보다는 여러분도 아세요? 저 애니 추천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언젠간 또 여유로워질 때 또 몰아서 보겠습니다. 채연이는 기칼 중에서 신호부 좋아할 것 같아. 신호부 너무 예쁘죠? 저는 약간 신호부 좀 시온이 같지 않아요? 목소리 톤이 나긋나긋.
채연 언니, 채연 언니. 신호부도 좀 되게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잖아요. 그런 목소리는 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언니 같아. 카이드 같기도 하다. 하이큐가 맞네요. 스파이 패밀리 추천하고 스파이 패밀리 이미 봤어요. 헉! 나 뭔가 애니 좀 잘하는 사람 같은데? 애니 좀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스파이 패밀리가 진짜 최애 애니. 사카모토 나오기 전에, 사카모토 데이지 나오기 전에는 진짜 스파이 패밀리가 저한테는 진짜 약간 최애 애니. 저는 좀 그런 뭐랄까 명작이라고 해야 딥한 애니는 아직 잘 못 보는 것 같고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스파이 패밀리는 그 가족이 다 좋아요. 아냐랑 로이도 상이랑 요르. 요르 너무 예쁘고 아냐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름이 그 뭐야. 나 지금 일부러 채팅창 안 보고 있거든? 채팅창에 답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맞춰볼게. 내 힘으로. 안 보여? 안 보고 있어, 채팅창? 안 봐? 그 아냐가 키우는 강아지 맞춰볼게요. 두 글자고 약간 본다. 본, 본다. 본, 본, 본이? 본, 본다? 보니? 본다? 베리는 이주 강아지잖아요. 본드! 그치? 본드! 맞았다! 본드. 본다래. 맞아요. 본드 너무 귀엽고요. 그쵸, 맞은 걸로 하죠, 이 정도면. 채연이 지금 요르 닮았다고? 안 돼, 요르는 여신이에요. 요르 멋있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청순하게. 아냐, 게다가 이렇게 막 싸우고. 요르가 채연이 닮은 거겠죠? 요르가 저보다 더 어른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닮은 거 아니야? 채연이가 데뷔 빠른. 아, 요르도 데뷔로 치는 거예요? 너무 웃겨. 아, 웨이브. 약간 내 TMI인데 뭔가 나는 사람 팔 만지는 거 좋아해요. 내 거보다 남 거 이렇게 팔 이렇게 쓰다듬는 거 좋아. 이거 알죠, 웨이브? 팬사에서도 내가 막 수민이 팔 맞아 멤버들 팔 만지잖아. 응. 맨날 멤버들 만지. 그게 그냥 무의식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나 안 만지고요. 여기 부드러운 사람만 만져요. 꼬집진 않아요. 이렇게 꼬집진 않고 이런 식으로 꼬집진 않고 그냥 맞아. 그 피부 결이 포인트야. 이렇게 이걸 이렇게 쓰다듬으면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이게 제가 만지는 친구들은 진짜 다 부드러워. 제일 부드러운 거 우리 엄마.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저희 엄마는 진짜 막 이런데 주름조차 없이 완전 매끈하시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래. 근데 엄마랑 같이 좀 숙소 생활하니까 자주 만질 수 없어서 멤버들로 저는 충족을 하는 거고요. 웨이브들이 자주 묻는 게 채연이도 부드럽지 않아? 본인 거 만졌는데 아 저도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운 이 소리부터 부드럽잖아. 근데 일단 나는 내 거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웨이브 내가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한데 봐봐 이렇게 했어. 그럼 나는 감각이 두 개야.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 이 팔에서 만지는 감각 두 개가 느껴지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걸 이렇게 쓰다듬어. 그럼 나는 한 가지 감각밖에 안 느껴요. 그럼 그렇게 만지는 거지. 크아 때는 수민이 팔이 최애였고요. 음.
근데 이제 여름에는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노력해요. 멤버들 더운데. 갑자기 좀 진지하죠. 제 친구들도 진짜 다 부드러워요. 제 친구들은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만해라." 막 좀 이래서 "알았어." 하고 다시. 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요 저도. 수민이는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고마워 되게 그래서. 걔가 나를 위해 참아 주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건지. 아. 애 볼 때는 유연 언니도 많이 만졌던 것 같고 다 대부분 부드러워요 멤버들 다. 응. 수민이가 근데 나는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지우도 부드럽고. 썬 멤버 중에 제일 부드러운 멤버인 누구 아직 썬끼리 안 모여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제가 한 명씩 다 쓰다듬어 보고 제 픽을 그때 정하고 웨이브한테 알려줄게요. 팔촉감 순위. 근데 순위는 좀 그러니까 그냥 제 픽 한 명만 말할게요. 팔촉감 그래비티크. 웨이브도 지금 이거 보면서 자기 팔 한 번씩 다 만져봤을 듯. 40분 넘었다. 시간 왜 이렇게 순삭이야. 이제 가야 돼요, 웨이브. 캡처 타임은 딱히 없고요. 오늘 라이브 하면서 예쁜 거 많이 뭔가 캡처했을 것 같아, 웨이브라면. 그러면서 약간 살짝 포즈 해주기. 다시 보기로 다시 봐야겠네. 다시 보기 할 수 있구나. 네.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라이브 사실 미리 예고를 못하고 그냥 갑자기 켜고 싶어서 킨 건데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미리 오야스미. 내 꿈꿔. 안녕. 사랑해.